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매일 사설 칼럼으로 여러분들과 구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설과 칼럼을 공부하는 것은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휘력을 기르고 또 더 나간다면 추론적인 사고라든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글에 쓰여진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혹시 나의 생각, 나의 논리 혹은 나의 배경지식에 비춰봤을 때 글쓴이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고의 단계가 계단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사설 칼럼 읽기수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로까지 가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같이 그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설 1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제목이 뭐죠? 코로나 1년 큰 틀의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지요. 같이 살아내고 겪어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1년이 되었죠. 정말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라니. 그래서 이 사설에서는 1년이 됐으니 지난 1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큰 틀의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를 좀 이제 뭔가 좀 바꾸는, 재구성이란 말은 뭔가 이제 구성을 달리한다 뜻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이제 뭔가 다르게 바꿔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코로나 1년이 원인이 된 것이죠. 원인이 된 것이고 요것이 이제 이 사설에서 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원인으로 인한 결론으로 뭔가 좀 바꿔보자. 그 뭔가에 해당하는 것이 이 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없다면 우리가 배경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훈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 1년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20일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세 차례 큰 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내림세를 타고 있다. 정점은 꼭대기, 가장 꼭대기, 높은 점을 지나 완만하게라는 말은 요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경사가 급하지 않고 이렇게 경사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내려가고 있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19일 0시 기준으로 모두 73,115명이 확진됐고 1,28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이 맞지만 잘 방어했다. 잘 막았다. 맞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여러모로 힘겹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과 제대로 못 만나고 하는 거 보면 일로도 빨라도 오는 11월로 2021년 11월로 예상되는 집단 면역 형성 백신을 맞으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 형성이 되면 그래도 좀 이제 괜찮겠죠. 하루하루 조심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이 단락에서는 지금까지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많이 힘들었다. 아직 더 많이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네, 지난 1년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헌신과 희생, 몸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죠. 헌신, 희생 덕분이다. 전장과 다를 바 없는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을 꿋꿋이 지킨 의료인들은 세계가 높이 사는 K 방역에 대체 불가능한 주역이다. 전장은 전쟁터입니다. 다를 바 없죠. 비교하자면 총탄만 없지 사람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아닙니까? 네, 의료인들. 그래서 이제 뭐였더라? 이거 의료인 덕분에 이거였죠? 의료인 덕분에 이거 였었고 의료진 덕분에 였고 대체 불가능하다. 누구를 대신할 수 없다. 최고다 이런 뜻이죠.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나름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방역 정책을 이끈 당국의 공로도 이에 광고가 떴네요. 미안합니다.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역들, 그리고 힘들었지만 협조해온 이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정부도 고생 많았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나 첫 단락에서 그다음 단락의 처음 부분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텐데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년은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간이기도 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뭔가 좀 이제 약함이지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다 이제 이거는 개인 병원이고요. 공공의료는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뭐 보건소라든가 혹은 의료원 같은 그런 부분, 수원의료원, 무슨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에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을 많이 치료를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이 전개가 좀 덜 돼서 이번에 코로나19의 사태가 터지니까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대대적으로 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국내 병원, 이 취약성이 어떤 점인지는 이제 쌤이 말하는 대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병상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 90%니까 대부분 다 민간병원. 우리가 개인 병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위중증, 위급하고 중한 환자 병상이 금세 동났고 모자랐고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마저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민간병원에서 이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공의료만으로 이제 확진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병상수가 모자라고 의료인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대기하다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자, 유럽 규모의 확진자 하루에도 몇천 명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왔다면 우리 의료 체계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힘들었죠. 정부가 부족하나마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놨지만 의료계 반발로 추진 중단 상태다. 이 계획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공병원 시중 예산은 0원이다. 예산도 부족하네요. 거의 없네요. 특단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공공의료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살려야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달락 보시죠. 바이러스는 언젠가 진정되겠지만, 그렇죠? 바이러스로, 백신으로 이제 해결되겠죠. 언젠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양극화 문제. 양극화는 여러분, 양쪽으로 치우쳤다, 가운데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빈부격차라든가, 혹은 이제 양성평등, 이런 것들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가운데가 없어요. 사회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이제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양극화이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심화되어 왔는데 이번에 더더욱 이제 더 강화됐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자체가 좀 줄었죠. 비대면, 사실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해고하고 직장 문 닫고 막 그랬으니까요.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1년 일자리를 잃은 비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9배나 많다. 퍼센테이지.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통계 수치여서요. 통계 수치인데 좀 아쉽지만 출처가 없네요. 출처가 이제 부족해서 조금 이제 마냥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니까요. 그래도 신문사 이름을 걸고 한 사설이라서 거짓말은 하지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느 통계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본다면은 36.8%이고 4.2%니까 9배나 더 많다는 것은 맞죠. 비정규직이 더 일자리를 더 쉽게 더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니까요. 언제든지 이제 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정규직보다는 좀 더 그렇죠. 네.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일부 대기업은 최대 실적을 연일 고쳐쓰고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플랫폼 업체, 예를 들면 뭐 줌이라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이 있죠. 뭐 구글 미트도 그렇고 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배달 앱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성장했죠. 또 대기업들도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이라든가 자본의 여력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여기 지역에 있는, 시장에 있는 그런 분들은 내일을 계약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하루하루 굉장히 위기이다. 손님들은 안 오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돈은 벌리지를 않는데 나갈 돈은 많고 그동안 이제 저축해 놓은 돈으로 어떻게 1년간은 근근히 버티고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씩 버티긴 했지만 더 이상은 이제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곧 4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지원될 거라고 합니다. 자, 플랫폼 업체를 떠받치는 배달 노동자들, 라이더들이죠. 저임금뿐 아니라 임금이 좀 낮아 뿐 아니라 과로사 위험에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봤을 때 뭐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분들도 이제 과로사가 있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과로사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많이 하루에 뭐 15시간 이상씩 하니까 네, 그렇게 과로사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거 안 한다 하면은 임금도 그나마 못 받고 또 생계가 위험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고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이 문단에서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또 배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이분이 18일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결하는 포용적인, 감싸 안는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맥은 잘 짚었으나 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아쉽다.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의 말이 구체적인 대책이 좀 부족하고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말은 교과서적인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만 남는 게 없었다.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당의 이익공유제를 염두에 둔 거라면 더욱 그렇다. 여당의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일부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든가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그 이익을 좀 돈 못 번 업체랑 나누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자발성과 인센티브에 기대는 대책은 끊어주고 착한 임대인 정책에서 한계가 입증됐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게 스스로 이익공유제가 그렇거든요. 이익공유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야 도와줄게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도 권고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안 되고 좀 더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들을 살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렇게 기대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임대료가 건물에 새들어 있으니까 임대료 때문에 힘들었는데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정책, 임대인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줬어. 안 받거나 그런 정책을 정부가 제도로 하지 않고 캠페인 이렇게 운동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 건물주들도 좀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들어 사는 장사하시는 분은 건물주가 착해가지고 이번 달은 뭐 임대료를 안 냈습니다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났으니까 좀 박탈감도 느끼고 그랬었거든. 그때도 이미 한계가 봤다. 제대로 효과가 없었다. 그럼 이번에 또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면 이 기업들이
이거에서 봤을 때 별로 안 할 거다. 뭔가 제도로 마련해야지 이거를 그냥 기업의 선의에 의해 가지고 맡겨가지고 하면 누가 하겠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양극화 키워드죠. 는 부분적인 처방으로 풀기 어렵다. 이런 하나의 대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구조적인 변화, 큰 대책, 아예 틀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니 뉴 노멀이니 하는 말들이 쏟아진 배경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 새로운 노멀, 표준, 새로운 일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변화에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냥 이거에서는 안 되고 크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클 거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되고 전면적이고 전체적이고 확실하게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다 하고 되게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 누가 해요? 정부가 해야죠. 시민사회, 우리 사회가 해야죠. 자, 분배를 중심으로 분배라는 말은 나누는 거죠. 성장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회를 큰 틀에서 재구성하려는 발상과 이를 이뤄내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겠죠? 돼야 한다 했습니다. 끝났네요? 아이고, 벌써 끝났어. 자, 그래서 어떤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가 좀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네요. 자, 취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좀 지웠다가 앞부분 이제 내용 정리하고 어휘 좀 잡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1년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이거를 단순하게 몇 개 하는 것만 해결 안 된다.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급은 안 됐지만 다른 매체라든가 글을 보면은 대충 언급되는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언급되는 것들은 토지 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유세를 조금 더 많이 내자라는 뜻이고요. 또 로봇, 그러니까 AI라든가 혹은 뭐 자동화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 대신 로봇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로봇을 써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세금을 좀 걷는 것이고, 또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털 같은 걸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쓰면서 우리들의 모든 움직임이나 사용 이런 거 다 데이터가 돼가지고 뭐 이를테면 네이버라든가 혹은 뭐 이제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에 일반 사람들 정보가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들을 이제 하고 광고 노출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 게 아니잖아요. 그 플랫폼을 쓰면서 대가로 데이터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혼자 우리들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서비스를 누리긴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세금을 좀 걷어서 해결 방안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좀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커가지고 나중에 같은 글 나오면은 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제입니다. 기본소득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세금이니까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기본 소득은 소득인데 기본적으로 주는 거야. 마치 이제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조건이나 연령이 되는 국민들에게 그냥 주는 거야. 쓰세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처럼 그걸 이제 마치 월급처럼 기본적으로 주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 뭐 쓰거나 하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 것이죠.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은 좀 이제 많이 언급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앞당겨지고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휘는 지금 설명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점은 가장 높은 지점. 완만하는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은 것. 선방하다, 잘 나갔다. 헌신, 몸을 바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전쟁터입니다. 전대미문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야. 전대미문의 사건은. 급격히 증가했어. 이런 국선 급격히 증가했어. 동났어. 모자라. 없어. 특별하고 단호한 그런 대책. 진정되다. 좀 이제 가라앉다. 흥분을 가라앉다. 진정 좀 해. 이런 얘기죠. 무방비.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 없이 이렇게 당하는 거야. 무방비로 당했다. 노출. 드러나 있다. 적들이 쳐내오는데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속수무책이지. 속수무책이다. 손님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를 공부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사설 12번째 시간 코로나 1년 큰 틀의 세계재구성 필요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